네, 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수하고 매수하는 법 이제 원로는 말씀드렸죠.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매도 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틈틈이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아무도 못 해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도 못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가슴을 여는 거는요. 그래서 스탠바인슈타인 이할배의 가장 최근 모습이에요. 가장 최근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제 간혹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패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얘기하는데 이번에 뭐 72조가 날라갔다는 그 FTX 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는 FTT라는 코인 있죠. FTX 같은 사태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참 이 좋은 책을 제가 아휴 저도 한심하고 바보지 20년 전에 해놓고 제대로 글은 읽었지만 낙처를 잡아채지 못해갖고 죽기 전에 앓은 게 다행이죠. 한번 봅시다. 뭐 트위터에 또 이것도 있었었어요. 이제 앨런 머스크 트위터. 앨런 머스크 트위터를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촉이 제일 좋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무시할 수 없죠. 근데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지금 바뀌는데 올바르게 바뀌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우크라이나 그 동유럽은요. 동유럽의 지도는 아프리카 지도만큼이나 저 독일하고 러시아가 맨날 이리 찢어발리고 저리 찢어발리고 한 엉망인 지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를 좀 했죠. 아마 러시아에서 암살할까봐 이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세상사의 큰 흐름 어떤 뉴스가 있든지 간에 이 할배 얘기를 잘 들으면 정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FTX 주식이에요. FTX 코인이에요. 어떻죠? 이제 우린 공부하셨으니까 여기서 1단계 시작해서 2단계 한번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또 올라갔고 여기서 또 두 번째 내려왔죠. 여기서 두 번째 내려왔으면 우리 이제 공부해서 알지만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거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사이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건데요.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실레이터도 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오실레이터도 보고 거래 강도도 보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확인 사살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다음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졌잖아요. 30주 이동평균선이. 그리고 30주 이동평균선 3 이렇게 3단계 있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4단계로 왔죠. 그리고 한 번도 30주 이동평균선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죠.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죠. FTX요. 4단계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뭐 회사가 이렇게 부도가 나건 망하건 어떤 일이건 있다라는 거죠.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바이낸스는 어떻죠? 바이낸스도 이제 여기는 FTT는 2022년 한 11월 경에 이제 여기 30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깨고 내려왔다가 10월경에 먼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는 여기서 이제 3단계가 왔죠. 여기서 바이낸스는. 그리고 3단계가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4단계 들어왔죠. 4단계 들어왔지만 다시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면서 몇 번 돌파하면서 주봉이니까 몇 번 돌파하면서 FTT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분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가. 지금 제가 이게 바이낸스 30주하고 5주를 같이 본 거거든요.
30주하고 5주를 같이 보는데 그래도 계속 여기는 몇 번 이렇게다가 지금 이제 3주 이동평균선 위로 확실히 올라섰잖아요. FTX는 전혀 그렇지 못했잖아요. 바이낸스는 원래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수료가 세니까 자기네들이 메인넷을 만들고 이제 그 수수료를 이더움의 10분의 1로 하면서 혁신을 했죠. FTX는 같지만 바이낸스는 안 그럴 것 같다는 게 우리가 공부한 이 차트에서 중요한 단서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패턴 세 가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이렇습니다. 무엇을 살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패턴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언제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사들여야 할지 또는 주식이나 코인 사는 것을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된다. 이 패턴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비해 그야말로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투자자도 그러니까 2, 3개월을 보는 트레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1년을 보는 투자자도 이 패턴 경향을 알고 있으면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이 패턴을 연구하는 분석가는 많지만 아더 메릴, 예일 허시 같이 깊이 연구한 사람은 드물다. 아더 메릴이 쓴 월스트리트의 주가 형태와 예일 허시가 쓴 월요일에는 주식을 팔지 말라는 단연 돋보이는 훌륭한 책이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의 데이터를 여기 소개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라. 먼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기는 4년마다 사이클을 그리는 대통령 선거 주기다. 차트 3-6. 이게 차트 3-6이죠. 많은 투자자가 선거 후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2020년도에 선거 후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선거 후에 주식을 매입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기업 편에 서는 공화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주가나 코인을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쪽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를 성장시키고 이제 또 진보 쪽이 잡으면 분배를 하니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절에 더욱 상승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부분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인플레이션 덕택이기도 하다. 돈을 막 푸니까요. 분배. 우리나라 진보 쪽은 돈을 막 푸니까 미국도 그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선출이 되든 선거 다음 해는 재난이다. 이게 대선 연도고 이게 2020년도에 미국 선거 있었죠. 미국 선거가 2020년도에 이렇게 있었죠. 2020년도 대통령 임기 1년 차죠. 선거 다음에는 여기 재난이다. 여기 선거 다음에는 재난이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후보가 유세장에서 사람들과 가만히 있어보자. 2020년에 선거가 있었죠. 2020년 말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2020년 말에 있었죠. 여기 선거 다음에는 2021년이네요. 정말 재난이네요. 완전히. 대통령 후보가 유세장에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아이들을 안고 입맞추는 것만큼 선거 후 하락 장세가 나타나는 것도 일반적이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69년, 1973년, 1977년, 1981년 모두 하락 장세였다. 물론 예외는 있다. 1985년은 상승 장세였다. 대통령 취임 2년째에 중간 선거를 하죠. 여기죠. 대통령 취임 2년째에도 하락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가는 재임 중반에 여기죠. 지금 재임 중반에 바닥을 칠 때까지 1982년 8월처럼 지금 이제 2022년 우리 11월처럼
하락 장세가 계속되다가 나머지 임기 2년 동안 나머지 후반 2년 동안 상승 장세가 된다. 특히 대통령 재임 기간 3년째는 최고의 해가 된다. 대통령 재임 3년째. 근데 지금 바이든은 재임은 아니죠. 초임이죠. 최고의 해가 된다. 1987년 8월까지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3년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선거를 치르는 마지막 해는 변동이 심한데 대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인다. 여기죠. 여기죠.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선거를 치르는 마지막 해죠. 여기요. 마지막 해는 막 이제 뭐 정책을 푸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이 4년 임기 대통령 선거 주기는 마치 정치가들이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났다. 그 이유는 뭘까? 대통령은 재당선되기를 바람으로 선거를 앞둔 2년간 경제를 촉진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무조건 선거 이후에 처리한다. 지금 부정적인 사항은 무조건 우리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제 부정적인 사항들을 지금 많이 처리하죠. 그래야 후반기에 경제를 회복한 시간을 갖게 되고 재집권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시장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만 선거 다음에는 더욱 그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 다음, 뭐 문재인 대통령 다음, 이명박 대통령 다음 다 똑같다라는 소리죠. 정치인들은 표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적폐청산이니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거를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나중에 뿜어 올린다라는 거죠. 요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달로 보게 되면 기분 좋은 12월, 저조한 9월. 지금 우리가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또 확인해야 할 패턴은 월별 동향이다. 메릴의 자료를 보면 지난 80여 년 동안 이제는 뭐 120년 동안 12월은 가장 성과가 좋았다.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다우존스 지수가 공고한 월별 수익에 의거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12월에는 무려 주가나 코인 성장률 68%를 기록했다. 차트 3-7을 보면 11월, 12월, 1월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인 11월, 12월, 1월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말 상승세, 설은 전설이 아니다. 7월과 8월에도 상승세를 보여 여름철 상승 신드롬설을 보여주고 있다. 7월, 8월도 그렇죠. 반면 2월, 5월, 6월, 뭐 9월은 저조하거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예일 허시는 그의 저서에서 1950년 이후 S&P 지수를 근거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결론은 매일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똑같이 상승 기간인데 그 예일 허시가 그 조사한 것은 그 11월이 12월보다 더 강세다. 11월이 12월보다 더 강세다. 또 4월도 기록이 좋다. 이때 개인연금 기관에서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5월, 6월, 9월은 역시 저조한 달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적으로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의 어떤 달과 금리가 내리는 추세일 때의 어떤 달. 지금은 금리가 오르다가 이제 거진 막바지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월별이 두 번째 패턴이고 세 번째 패턴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기분 좋은 금요일, 더 기분 좋은 휴가철. 그런데 요일별로는 특별한 패턴은 일어나지 않을까? 4년 주기와 월별 주기에서는 대체로 사람들 전설이나 속설이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요일 패턴에서는 전설과 현실이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보통 투자자는 즐거운 주말을 보낸 뒤에 월요일에는 상승세를 탄다는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금요일은 당연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트레이더는 주말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나 정보에 흔들리기 싫어서 금요일에 보통 다 청산하고 미리 청산한다고 지레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차트 3-8을 보라. 예일 허쉬의 추치가 보이듯이 금요일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올라갈 때는 금요일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내려갈 때는 금요일이 약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특히 하락 장세에서 월요일은 끔찍하다. 하락 장세에서 월요일은 끔찍하다. 이것도 이제 상승세냐 하락장 이런 큰 판 보는 건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울한 월요일 블루 먼데이라고 하기도 한다. 상승 장세에서 뭐 신날 일은 없다. 끝으로 휴일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코인은 휴일이 없죠. 그래도 이거 상관이 있습니다. 아더 메릴이 그의 저서에서 언급했듯이 신문에서는 휴일에도 상승세, 긴 휴일을 앞두고 평소 매도하던 방식과는 달라. 뭐 그런 헤드라인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 역시 틀렸다. 사실은 정반대다. 신문의 헤드라인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휴가를 앞둔 날은 언제나 상승세를 보인다. 그것도 68%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 휴가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만약 돌파가 월요일 혹은 5일에 일어난다면 이건 참 중요한, 만약에 돌파가 월요일이 약한데 돌파가 월요일에 일어나거나 5월에 일어난다면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하는 돌파가 월요일이나 5월에 일어난다면 그 주식이나 코인은 꼭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 경험은 그렇다. 그래도 앞서 소개한 중요한 주기 패턴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이 패턴을 알아야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감각이 생기잖아요.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들이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 지금은 코인은 초반기에는 거진 개인들만 하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하지만 이것도 기관이 할 때는 이제 지금 막 코인 저 게릴라 군대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기마군단들이 들어가기 전에 싹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리하는 초반기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출근하는 월요일 금요일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자기 감각을 길들여야 하는데 월요일에 1단계에서 2단계 돌파하거나 5월에 1단계에서 2단계 돌파하는 것은 꼭 사야 한다는 이 경험 많은 할배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사지 말아야 할 타이밍은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정말 이 사람의 1, 2, 3, 4 이것만 잘 알아도 FTX 같은 불행은 겪지 않는 거죠. 저도 이 책 해놓고 읽고 번역하고 강의하고 다 했지만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면 실천을 못해요. 내용을 모른다는 게 뭐죠?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잘 몰랐던 자기를 잘 아는 자기로 가르치는 거.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게 머리로만 안 돼요. 감각이 들어가야죠. 지금도 이렇게 패턴 알아두고 이것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감각이 열린다. 지금 이 얘기를 이 하르방이 하시네요. 참 남 가르치려다 보니까 저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스탠 바인슈타인 할베 트위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팔로우 해줬어요. 제가 이 사람 책을 2번이나 번역했으면서도 제가 켄 피셔하고는 옛날에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하고는 직접 못했는데 이제 연락처를 알아서 조금 더 제가 많은 것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